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M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계속 지금 그 대구 MBC가 참 열의를 하고 있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사전에 국민의힘과 어떤 이제 교류 같은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지고 녹취록들을 지금 계속 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성해 총장의 지금 증언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경심 재판부 과연 1심의 임정엽 판사가 최성해 총장의 증언에 기대어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심 재판부가 과연 그러면 최성해 씨의 증언, 그리고 최성해 씨가 국민의힘과 사전회동한 것에 대해서 1심에서 임정엽 판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들여다봤는지를 제가 판결문을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최성해 총장의 증인신문 기록도 좀 쭉 살펴보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걸 발견했네.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MBC 보도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2019년 8월 27일 날, 그러니까 검찰의 동양대 그 표창장 수사가 본격화되기 며칠 전에 최성해 총장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쭉 만났는데, 그죠? 이것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다 인정을 했어요.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만났다고.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요 이상한 걸 발견했네. 최성해 총장이 법정에서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써놨어요. 판결문에. 그러면서 최성해가 2019년 8월 27일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최성해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최성해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정경심 유죄 4년. 이런 식으로 선고해 놓은 걸 저희가 뒤늦게 확인했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판결문에 이렇게 허위사실 써놔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원래 빨간아재 그 우리 유튜브 하시는 박효석 선배가 한 몇 개월 전에 이걸 먼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판결문에 허위사실 써있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얼핏 봤던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때 이게 왜 이게 전혀 화제가 안 됐냐면 그때만 해도 이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그 사실, 이런 것들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판결문에 좀 지엽적인 어떤 오류가 있었나? 이 정도로 제가 보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빨간아재 선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최성해 총장과 김병준과 우동기 이 사람의 사전회동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그 교수의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성해를 증인신문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따졌더라고요. 변호인단이. 근데 최성해 씨가 분명히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마지못해 인정을 했어요. 만났다고.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어? 최성해 이 법정에서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판결문에 써있는 걸 제가 나중에 확인했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리포액트에서 정확하게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최성해 총장이요,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2020년 3월 31일. 그래가지고 이게 총선 며칠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막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검찰에 뭔가 이 어떤 진술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어떤 의심이 있다. 이거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증인은 주광덕, 곽상도가 동양대학교에 총장상 관련 공문을 보낸 바로 그날, 그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광덕과 곽상도는 어떻게 알았는지 막 동양대에다가 표창장 관련 공문을 막 질의서를 보내. 그리고 그 다음날 2019년 8월 27일경 서울로 올라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규일의 주선으로 그죠? 김병준 씨나 우동기, 이 우동기 씨는 누구냐면 KBS 기자 출신으로 한국기자협회 회장인 우동혁의 형입니다. 이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최성해가 네, 우동기랑 김병준을 63빌딩에서 만났고 근데 중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 최규일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왜 만난 거예요? 물으니까 뭐 그냥 우동기 교육감이 예전에 이제 교육감이 됐었었는데 김병준 의원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다. 표창장 얘기는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표창장 얘기를 했다라고 뭐 그죠? 최성해가 인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이 민감한 그죠? 시기를 앞서서 최성해가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그것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증언 신빙성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 물었단 말입니다. 변호인단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써있어. 뭐야. 이거 1심은 검찰이 공소장을 한번 변경했는데 이건 판결문 자체를 정정해야 될 사건이네요. 임정엽 판사는 이거 심할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회동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단순히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MBC 보도로 그 이후에 뭐 주호영 대표랑도 통화를 하고 심지어 공천 약속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뒤에서 막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19년 8월 27일의 모임이 굉장히 재판에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성해가 이 사람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어떻게 이거를 안 만났다라고 판결문에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문장 판결문 보세요. 이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의 문장에 제가 좀 주목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변호인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년 9월 11일자 정재인, 김정일, 이병윤의 대화 녹취록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최성해가 이 김병준 우동기를 만났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증거는 이 녹취록을 변호인단이 제출을 했는데 이 증거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녹취록은 또 뭐야? 궁금해가지고 좀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는데 이 정재인, 김정일, 이병윤 이 사람들이 이게 동양대의 핵심 관계자들이거든요. 다 최성해 측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녹취록이 법정에 진작에 제출됐었나 봐. 저는 몰랐죠. 에?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녹취록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을 했던 거야.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최성해랑 검찰, 국민의힘 사전 공모 정황 입증하는 녹취록. 이거더라고요. 이걸 저는 뒤늦게 입수했네. 에? 근데 이게 이미 법정에 제출됐던 거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기자들 다 뭐 한 거야? 법정에 제출됐던 녹취록이면 이걸 입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파악을 했었어야지. 왜 이게 이렇게 1년 넘게 묵히도록 지금까지 다 조용히 있었던 거야? 아주경제법조팀에서 이거 제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만 입수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나. 여기서 자기들끼리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법정에 제출이 된 거예요. 에? 최성해 총장이 그죠? 뭔가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거다. 최소한 20일쯤에 8월 20일쯤에 먼저 준비를 다 해둔 거다. 검찰 수사가 9월 4일쯤인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터트린 거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8월 26일 날 이사회도 열고 그죠?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음에 최성해 총장이 27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준도 만나고 우동기도 만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다 만났다.
이 정치적으로 뭔가 최성해 총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정황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녹취록이, 예? 이미 제출이 됐네, 법정에. 그죠? 그래서 법정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 증인신문에 나와가지고 네, 만난 거 인정합니다. 인정까지 했는데, 근데 판결문에는 김병준과 우동기를 최성해가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 임정혁 판사, 이렇게 판결하면 됩니까? 당신은 무슨 작정하고 정경심 교수 유죄 만들려고 판결한 거예요? 공정하게 판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기사를 좀 쓴 겁니다. 예,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기사 좀 여기저기 좀 커뮤니티에 좀 퍼뜨려 주세요. 예, 1심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로 된 건지. 최성해 총장이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판사가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증언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증인신문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세요. 최성해 씨가 이 판결문도 보면은 언론 인터뷰를 2019년 9월 4일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최성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문을 써놨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증인신문 기록에 이미 나오잖아. 최성해가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라고 이제 물어요. 아니 8월 27일이면 9월 3일 그죠? 그러니까 SBS 보도가 2019년 9월 3일 처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8월 27일부터 알고 있었던 거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막 궁색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 당시엔 표창장 문제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MBC 기자한테는 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경심 교수가 9월 1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뭘 물어보길래 그때 처음 알았다. 이제는 말을 바꾸고 있잖아. 왜 9월 3일에서 9월 1일로 앞당겨지죠? 제가 볼 때는 8월 20일까지 앞당겨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최성해 총장의 언론에 그 인터뷰한 거 일관성은 하나도 없어요. 임정혁 판사님.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최성해 총장은 2019년 9월 6일날 채널A 기자에게 조국과 2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조국 장관이 막 항의를 하니까 아니다.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 조국 장관 후보자를 바꿔줘서 딱 한 번 통화한 게 맞다라고 말을 바꾸고요. 최성해 총장이 2019년 9월 6일 한국경제 기자에게 내가 조국 통화로 그 녹취록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녹음 안 했다. 내가 녹음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2019년 9월 4일날 중앙일보 기자한테 나는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상장 발부 대장이 있길래 확인을 해봤다. 조민 씨의 이름은 있지도 않더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상장 대장이 폐기되고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아니 지금 말 바뀌는 게 아주 최성해 총장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판결문에 최성해의 진술이 언론 인터뷰를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임정혁 판사님, 이거는 실수한 걸 넘어서서 이건 나쁜 짓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최성해 총장의 수상한 행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한 걸 넘어서서 최성해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까지도 하나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판사도 사람이니까 물론 재판에서 오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오판을 넘어서서 아예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이렇게 잘못 쓰면 어떡해? 어떻게 왜 임정혁 판사는 최성해 총장만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고 동양대 당시 교양학부 교수들이요, 여러분 정경심 재판에 여러 명 출석해가지고 다 증언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 딸이 조미 씨가 동양대에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봉사상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추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일관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의 얘기는 싹 다 무시하고 최성해 총장 얘기만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정에서 그렇게 임정혁 판사가 판단하고 판결문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임정혁 판사의 1심 판결문 2019년 8월 27일 김병준 우동기 이 사람을 최성해가 만난 이 사실 이거는 지금 MBC 보도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심 판사는 완전히 엉터리 허위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해놨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최성해의 신빙성을 막 억지로 막 만들어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거. 예, 요 기사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예, 여기저기 좀 커뮤니티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몰라요. 자, 허지엔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제가 정신적으로 여기 조금씩 아플 때가 있는데 네.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늘 힘을 많이 냅니다. 예. 늘 격려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도 좀 조그맣게 조그만 데로 좀 옮기고 했는데 저희는 책상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게 일합니다. 그렇게 책상 하나라도 마련해 주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송 후원 계좌 이렇게 여기로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 허재현TV에 가입해 주셔도 되고 리프액트에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 방송을 열심히 여기저기에 퍼뜨려 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